안녕하세요, 닥터훈입니다. 삼부자쌤입니다. 네, 저희 시청 연령대 보면요, 주로 4050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의외로 60, 70대 분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네, 맞아요. 요즘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60, 70 분들이 하는 질문 중에 60, 70대들이 지금 하면 바로 100만 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이요? 네. 제가 더 궁금한데요. 오늘 삼부자쌤 모시고 60, 70대 분들이 알고 있으면 당장 100만 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먼저 누르시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금리가 떨어질 것만 같았잖아요. 지난 10년간. 그러다가 작년 들어서 갑작스럽게 고금리가 시대가 왔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특히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은행권에다가 예적금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상인 분들 노후 자금을 가지고 은행에 많이 예치를 하십니다. 이럴 때 은행에 가시면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가서 꼭 해야 될 일들이요? 네. 뭔지 아시겠어요? 뭘 해야 될까요? 어머니 지금 65세 넘으시잖아요. 맞죠? 네네. 뭘 해야 될까요? 뭔가 신청을 해야 될 것만 같은데요? 맞습니다. 65세라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요? 네.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 신청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의외로 비과세 종합저축 하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의외로 안 하시고 그냥 원래 하시던 예적금 통장에다가 그냥 예금을 아니면 적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예금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통해서 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65세 이상인 분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이에요.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한도가 5천만 원까지예요. 그리고 65세 이상인 분들만 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이제 5천만 원을 예치했다고 생각하면 네. 요즘 예금이자 한 5% 하잖아요. 5% 정도로 생각하면 2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 소득세가 15.4%가 붙겠죠. 250에 15.4% 정도 하면 이자 소득세만 해도 39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250만 원 이자를 받을 것을 211만 원밖에 못 받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250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이라면 꼭 신청하셔야죠. 그리고 앞으로 1억으로 좀 늘려줄 계획도 있다고 하니까 혜택은 더욱더 많아질 예정이니까요. 빨리 신청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다만 신청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직전 2년 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우리 저번에 이슈가 됐었죠.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2년 안에 되신 분들은 탈락입니다. 이렇게 숫자와 금액으로 듣고 보니까 비과세가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분들을 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특히나 비대면으로 가입을 많이 하시기 맞습니다. 때문에 요즘. 반드시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어설프게 뭐 0. 몇 % 금리를 높은데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거의 1%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비과세 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럼 ISA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뭐 잘 아시네요. 역시 ISA 통장은 비과세 종합저축과 다르게 전 국민이 다 할 수 있는 게 특징이죠. 네. 1억까지 한도가 되고요. 그리고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좌의 장점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1억 넣으면 뭐 우리가 보통 ISA 계좌가 한 3, 4% 이자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자 혜택 다 받을 수 있고 그거 넘어가도 사실은 9.9% 저율과세 합니다. 6% 정도의 이자 소득세 혜택이 있으니까 이거는 꼭 하나 가입하셔가지고 우리가 뭐 처음에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 5천만 원 가입하고 이거 1억 가입하면은 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러네요. ISA가 보통 금리는 조금 낮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3, 4% 정도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4%만 잡더라도 1억을 전액 비과세로 혜택을 받으면 이것만 해도 약 한 60만 원 정도 세금 혜택을 그렇죠.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15.4%니까 이제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ISA와 뭐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 이외에 또 65세 이상 분들이 더 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노후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약간은 어떻게 안정적으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일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금자 보호 제도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이라고 무조건 뭐 보호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과거에 저축은행 파산 상태에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맞습니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첫 번째 잘 알아야 되는데 예금자 보호는 5천만 원까지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5천만 원 뭐 는 돈이 5천만 원까지 되는 게 아니라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5천만 원까지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5천만 원까지 된다고 하니까 뭐 만약에 신한은행이라고 치면 신한은행 가가지고 예금 통장을 5천만 원씩 2-3개, 4개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한 금융기관에 여러 개로 나누는 건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추천한다고 다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행에서 추천하는 금융투자 상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것들이 뭐 우리가 예금자 보호 안 되는 금융기관들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농협, 수협, 뭐 신협, 우체국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뭐 이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금이 다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기금들이 있어가지고 5천만 원까지 다 되니까 걱정 마시고 그 금융기관에도 5천만 원까지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우체국은 특별하게 예금자 보호 한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거액을 하신다면 저 같으면 우측액을 넣는 것도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로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빙하세 종합저축계좌와 ISA를 잘 활용한다면 1인당 약 한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절세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금자 보호 제도를 잘 활용해서 특히 노후 자금은 안전하게 운용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건 저도 좀 생소했던 거지만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한도 없이 기금을 보증해 준다, 이런 것들도 아주 고액을 예치하실 분들이라면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도움을 주셨는데요, 다음번엔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삼부자 선생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